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자, 오늘도요 제가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읽은 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책 리뷰를 많이 하려고 저도 준비도 좀 많이 하고 또 이제 고전이라든지 한국 소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또 제가 평소에 재밌게 읽고 좋아하는 것들을 좀 컨텐츠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작품은요 바로 이 왕세자의 살인법이라는 소설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소설이고요. 이게 1권 그리고 옆에 있는 게 2권 이렇게 해서 총 2권으로 나온 소설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께가 상당합니다. 이 두께가 아주 엄청난 소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게 2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설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 정도 소설의 길이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썼던 소시적에 썼던 그런 소설들이 생각이 나서 그때도 이런 형태로 책이 출간되곤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생각도 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역시 요즘 책은 가독성이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이 텍스트의 전체적인 양 그리고 이 편집을 했을 때 나오는 이 글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두께는 두꺼워지지만 페이지를 넘기기는 좀 더 리드미컬해지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선 이 소설을 쓴 서아람 작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아람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서아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나온 걸로 보면요. 꼬맹이 시절부터 추리소설에 푹 빠져서 살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암흑검사라는 작품으로 CJ ENM과 카카오페이지가 주최한 추미스 소설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역시 장르 소설이고요. 그리고 웹소설. 요즘 웹소설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이 웹소설이라는 장르가 생긴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웹소설이라는 어떤 하나의 흐름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사실 이 웹소설이라는 거는 요즘에서 생긴 개념이고 그 전에는 출판 소설이 대세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장르 문학들도 예전에는 출판으로 나왔었죠. 판타지, 무협, 로맨스라는 장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소설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귀연이라고 말하는 그놈은 멋있었다, 늑대의 유혹 이런 작품들을 썼던 인터넷 소설, 인소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버 같은 혹은 카카오 페이지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그 플랫폼에서 작가들을 통해서 웹소설을 서비스하기 시작하면서 웹소설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흐름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재 플랫폼에 따라서 어떤 작품의 형태라든지 분위기가 결정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다거나 혹은 되게 보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제 일본 같은 데도 얼마든지 출판 형태 그리고 플랫폼 형태에 따라서 그 플랫폼에 접속하는 그 플랫폼에 다가가는 독자들의 층이 나뉘기 때문에 그 독자들에게 맞춘 소설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작품들이 어떠한 하나의 경향성을 가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웹소설 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어느 정도 가볍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왜냐면 이 웹소설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상업적인 그리고 대중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에서 출시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미를 보장하겠지만 다소 상업적이지 않을까 다소 가볍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늘 하는 얘기인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이런 가벼운 팝콘 무비 혹은 또 재미있는 장르 영화 또 오락 영화로서 풀 수 있는 그런 상업 영화들의 재미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아트라고 하죠. 예술 영화 혹은 독립 영화 이쪽에서 볼 수 있는 그 독특한 맛들이 이런 테이스트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웹소설도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왕세자의 살인법 역시 그런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 드릴 수 있는 거는 서아람이라는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추리소설을 좋아했었다. CJ ENM과 카카오 페이지가 취한 추미스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작가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이 서아람이라는 작가가 지금 현재 직업이 현직 검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왕세자의 살인법에 대한 제안을 받기 전에는 서아람 검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변호사분들은 좀 알지만 실제로 검사분을 알지는 못해서 전혀 뭐 소식도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작가님이 있는 줄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 왕세자의 살인법을 쓴 서아람 검사가 출연하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검사분이시다 보니까 이런 형사법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아람 검사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분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분의 또 다른 모습이 소설가였던 거죠. 되게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검사의 직무와 업무가 굉장히 바쁠 텐데도 이제 남는 시간 주말을 활용해서 소설을 쓴다라는 게 굉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지간한 사람은 이렇게 못할 겁니다. 정말로 소설을 사랑하고 또 이제 나의 삶을 충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하나의 직업만으로도 살기가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겠다, 일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말이 되면은 좀 쉬고 싶다, 침대에서 뒹굴뒹굴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비슷한 그런 약한 모습이랄까요? 혹은 조금의 나태함 이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서아람이라는 검사님은 정말 대단한 검사님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추리 소설도 좋아했고 지금 직업이 검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추리 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왕세자의 살인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이냐면 일단 이 소설은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굉장히 흥미로운 궁중 스릴러예요. 그리고 이거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궁중 스릴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런 소설들이 나오는 게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서양의 문학이나 혹은 서양의 여러 작품들이 뭐 중세시대라든지 근세라든지 혹은 뭐 벨 에포크 시대라든지 뭐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시대들을 배경으로 많은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조선시대라고 하는 시대와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 각색된 어떤 장르 문학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세자의 살인법은요, 조선시대 예조판서 윤대감 집의 딸 설인이 주인공입니다. 이 설인이라는 아이가 어렸을 때요, 되게 휘황찬란한, 너무 예쁜 그런 혼례복이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뭐 한복 입고 도포 입고 하지만 결혼할 때 입는 옷은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남자들은 그때 당시라면 어떤 무사들의 무기라든지 혹은 뭐 선비들의 이런 도구 같은 거 이런 게 관심이 갔을 테고 아마 그때 여자애들은 이런 화려한 옷이 있으니까 누구라도 관심이 갔을 겁니다. 남녀 상관없이요. 그래서 서린이가 그 옷을 만지려고 했는데 윤대감이 야 아무거나 만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거를 만졌어요. 근데 딱 만지는 순간에 진짜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두통을 갑자기 겪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설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젊은 여자를 가둬놓고 물도 안 주고 죽였어요. 그리고 치마에 글귀를 쓰게 만들었어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순 없다. 설인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조판서인 윤대감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설인이는 자기가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어떤 것을 읽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네, 이 정도 설명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설인이는 흔히 말하는 사이코메트리 능력자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사이코메트리라는 거는 아마 조선시대에 아무런 정말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았을 텐데, 사이코메트리라는 게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면 과거에도 있었을 거잖아요. 과거에는 그것을 사이코메트리라는 이름이나 혹은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물건에 손을 대는 것으로 그 물건에 담겨있는 기억을 읽어낸다라고 하는 특수 능력, 그 사이코메트리가 조선시대에도 있었을 수 있는 거죠. 단지 그걸 사이코메트리라고 말을 못하고 그걸 개념화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서린이는 사이코메트리로서 사람의 기억을 읽어요. 그 다음에 노승이 찾아와요. 그 노승이 찾아와서 이 서린이의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이 능력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사념까지 읽게 되는 이런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못 쓰게 봉인을 해야 된다.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봉인하면 이 능력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서린이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언제나 그렇듯이 예상대로만 돌아가지는 않는 법이죠. 서린이의 능력이 봉인되고 10년이 되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나서 아버지 예조판서가 누명을 쓰고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서린이는 한순간에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서린이는 결국 봉인되었던 능력을 다시 사용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바로 서린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또 이제 서린이가 겪게 되는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궁중에서 여러 일이 벌어지게 돼요. 바로 주인공 이범 범성군인데요. 아주 어렸을 때 자기 희빈, 자기 엄마죠. 희빈 박씨가 중전과 세자를 저주하고 그 죄로 사형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감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자인 이헌에 대한 질투심과, 그리고 세자라고 하는 자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랄까요? 탐나는 자리잖아요.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이헌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헌을 죽이려는 시도 자체는 실패했지만 이헌은 식물인간 상태가 돼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범이 왕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이런 두 개구나. 즉 왕세자의 살인법이라는 작품은 사이코패스인 왕세자와 그리고 사이코메트리인 서린, 이 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서린이랑 서린이 동생은 궁궐로 와서 궁녀가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제 궁중에서 벌어지게 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리 스릴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아니 궁중이고 사이코메트리, 사이코패스 이게 뭐 말이 되겠어? 라고 하지만 계속 다음 걸 읽게 되는, 잠을 자기가 좀 어려운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혹은 뭐 어떤 소설이든 간에 너무 재밌는 거 보면은 저는 약간 자제력이 좀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다 봐야 됩니다. 유튜브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어떤 시리즈가 하나 생기면은 그게 뭐 70화든 80화든 간에 다 봐야 돼요. 다 보기 전에 다른 일을 하기가 진짜 싫어질 정도로 저는 좀 집중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것처럼 왕세자의 살인법이 그런 어떤 재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리물로서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로 가면서 이제 드러나는 일들이 흥미진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약간 좀 무리이지 않을까? 약간 개연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궁중에서 벌어지는 스릴러가 보여주는 긴장감과 그리고 몰입하게 만드는 재미는 분명히 있었던 작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상업적 소설이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전개, 그리고 사건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흡입력,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어떤 문학적인 어떤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부족한 작품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 자체가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재밌게 읽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재미는 충분히 주는 작품이다 라는 것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아람 작가가 직업이 검사고 또 추리소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흔히 추리소설에서 나오는 여러 함정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요. 또 이제 사이코패스를 그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오락적이거나 혹은 전형적인 방식으로만은 그리지 않았다라는 점도 전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이코패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고 또 접할 수 있는 직종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해도가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사이코메트리라는 거는 글쎄요, 서아람 검사도 아마 이런 추리 같은 걸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또 진실을 알아내야 하는 그런 직책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이코메트리 능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네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참 영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이코메트리면은 그냥 뭐 어떻게 가서 잘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서린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마지막 기억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나이브스 아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이브스 아웃은 이제 범인이 진실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설정이지만 이야기가 상상을 초월하게 흘러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세자의 살인법도 소재라든지 트릭 같은 것은 좀 단순하지만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재밌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이제 영상화가 바로 결정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장르적인 재미 그리고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설정 자체의 참신함 이런 것들이 믿고 봐도 되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왕세자의 살인법 진지하고 그리고 아주 추리소설의 한 획을 긋는 그런 명작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바로 추천해드리긴 어렵겠지만 이 소설을 읽는 동안 다른 생각 안 하고 정말 이 소설의 재미난 이야기에 푹 빠져서 그냥 달려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소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왕세자의 살인법은 좋은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귀성길 오래 가는 길에 왕세자의 살인법을 들고 가면 책을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길거든요. 아무리 짧게 읽는다 그래도 제 속도로 한 8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재밌게 읽을 수 있다는 것만큼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왕세자의 살인법이라는 작품이었고요. 네, 서아람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책 리뷰를 계속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많이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 요 왕세자의 살인법 다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추천할 수 있는 작품들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러면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라이너의 북마크 오늘 다뤄본 작품은 왕세자의 살인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